네,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? 요즘 인형 뽑기 가게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어른들도 뭐 길 가다가 한번 이렇게 힐끔 보고 또 시도를 해볼 만큼 좀 유혹적인 그런 오락시설인데요. 유 작가는 안 해봤어요? 나 많이 해봤습니다. 네, 최근 일부 교육청이 보호자들한테 보낸 가정통신문에 이런 경고가 담겨 있었는데요. 인형 뽑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언급한 단어가 바로 확률 조작 가능성이란 단어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, 이건? 이게 그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일부 기계는 여러 차례 실패를 해야만 딱 한 번 집계에 강한 힘이 들어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요? 예를 들어서 인형 하나를 뽑는데 10번 가령 10,000원을 쓰도록 설정을 해두는 식이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정해진 횟수에 도달하기 전까지 10,000원을 쓰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형을 뽑을 수 없고 그 횟수를 넘어가야 내 실력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. 이게 가능해요? 네, 그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. 네. 인형 뽑기방을 거의 10년 가까이 좀 운영을 해왔던 자영업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. 네. 이 확률 조작 가능성이라는 게 랜덤 값이라고 해서 랜덤에 값어치 할 때 값으로 해서 랜덤 값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2016년 정도에 인형 뽑기 붐이 한창일 때 랜덤 값이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20번, 30번을 실패를 해야 그 다음 판에 집계 힘이 제대로 들어가서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기계들이 많았다라는 게 당시 보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. 그래서 이게 문제다, 불공정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검토 기준과 게임 등급 분류 규정이 개정이 됐고 새롭게 출시되는 기계에서는 이 기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러다가 최근 또다시 이 인형 뽑기 붐이 일면서 요즘 나오는 신형 기계들은 랜덤 값이 들어가 있다. 하지만 숨겨져 있어서 아는 사람만 아는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. 또 10년 전에 사용하던 기계도 그대로 탑재가 된 상태인데 그걸 여전히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랜덤 값이 입력이 안 된 경우는 없는 거예요, 그러면? 신형 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입력이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합법적으로도 충분히 집계 힘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있다고 합니다. 합법적 영역 안에서? 네, 그러니까 세팅이라고 하는데요. 이 집계 힘을 세팅하는 방법이 뭐 다양한 채널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인형을 집을 때 그리고 들어 올릴 때 또 맨 위에 도착했을 때까지 각각 다르게 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령 뭐 영상을 제가 봐봤는데 처음에 집을 때 힘을 0으로 맞춘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 잡으려는 시도조차 안 하는 모습을 좀 힘 빠진 모습을 보이고요. 가장 강하게 50으로 설정을 해뒀을 경우에는 컵라면이라던가 무게가 있는 물품도 좀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. 중간인 25 정도로 설정을 했을 때 뭐 거의 다 와서 이제 툭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걸 잘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이걸 조절할 수 있다. 네. 이게 지금 인형 뽑기가 안 된 게 제 실력 부족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, 그러면?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. 네, 자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, 그러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. 또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고 기계를 잘 아는, 그러니까 숙련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세팅만으로 충분히 수익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다만 랜덤 값은 불법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가 몇 번을 해도 정해진 횟수 전에는 절대 뽑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능에 좀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는 업자들이 요즘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이 기계를 잘 모르는 경우에 노하우가 없는 경우에는 랜덤 값에 의존을 하고 심지어는 악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관광지 세팅이라는 용어였는데요. 이게 오늘 온 손님은 내일 다시 안 온다라고 보고 1,000원짜리 인형을 두고 20만 원을 써야 이걸 뽑을 수 있게 설정을 해두는 식도 있다고 합니다.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다시 안 올 걸 알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범죄이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그럼 거죠. 이게 걸리면 이제 처벌도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네, 처벌이 상당히 수위가 센데요. 그래요? 네, 2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우선 개임산업법 위반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요. 기계를 개조하거나 변조를 했을 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. 더 이제 무거운 게 형법상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마치 실력을 뽑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아낸 건 사기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최대 10년 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있습니다. 그래요. 네,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인형 뽑기가 순식간에 몇만 원을 삼켜버리는 오락이 아닌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. 네. 무엇보다 뭐 일부 이렇게 악용 사례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생업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죠.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당연히 아니죠. 예, 네, 그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도 못 뽑았던 이유가 제 실력문은 아니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자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유승미 작가 수고하셨어요. 맞습니다.